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새로운 다짐을 하곤 합니다. 올해는 꼭 건강을 챙기겠다, 욱하는 마음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살겠다와 같은 다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의지가 부족해서일까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경험을 합니다. 새해마다 건강을 위해 운동을 결심했다가 몇 주 만에 포기하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다고 마음먹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상황에 부딪히며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원래 꾸준히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일 소소하게라도 원하는 바를 이루는 사람은 강한 의지 대신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할 때는 단순히 올해는 꼭 해야지 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잘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이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연말이 되었을 때 이번에도 실패했네 하고 후회하는 대신 정말 잘 해냈다 라고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은 변화의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지혜를 하나씩 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무료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다짐을 꾸준히 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60대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 운동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1시간씩 걸으려 했지만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엔 자연스레 포기하게 되었고 혼자 걷는 것이 지루해 점차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내가 계속 포기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신을 돌아보며 고민한 끝에 그녀는 무조건 아침 운동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실내 운동 시설을 알아보고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과 체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혼자보다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겁다는 점을 고려해 이웃들과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코스를 걷는 대신 시장을 둘러보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걷는 즐거움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걷기를 더 이상 힘든 운동이 아닌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며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다짐을 꾸준히 해내는 방법은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건강을 챙기고 싶고 책도 읽고 싶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다짐이 흐려지고 결국 작년과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신문을 읽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더 많은 것을 해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중력이 분산되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과 독서를 동시에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가지 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대신 하루 30분 걷기라는 한 가지만 실천하면 몇 달 뒤에는 걷는 습관이 자리 잡고 건강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혹시 실패했을 때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 시작하면 하나라도 성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 개의 공을 한꺼번에 던지고 저글링 하려다 결국 모든 공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다짐을 꾸준히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행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를 기억하시나요? 이 프로그램을 만든 나영석 PD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순재 선생님이 행복하게 여행하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불필요한 내용 없이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이 탄생할 수 있었죠. 만약 여러 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넣으려 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지고 감동도 덜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할 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점은 몰입, 즉 완전히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삼았다면 그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또 새로운 다짐을 하나만 정하면 고민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다짐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독서를 하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을 정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무엇을 먼저 할지를 정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는 어릴 때부터 오직 수영만을 생각하며 훈련에 집중했습니다. 또 미국 대통령이 된 트럼프도 자기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만 정한 뒤 그것을 이루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비결은 결국 한 가지에 몰입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새로운 다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어떤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더 집중이 잘 되는지, 혼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함께 할 때 더 잘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마다 습관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을 모른 채 남들의 방법을 무작정 따라하면 길을 모르고 떠나는 여행과 다름없습니다.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려면 꾸준히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나에게 효과적인지 알기 위해 일기를 쓰거나 실천한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 동안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메모하면 자신만의 실천 방식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계획을 이루는 것은 왜 어려울까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동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로 결심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운동을 시작한 첫날, 이제 곧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이 좋아지겠지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당장 큰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몸이 개운해지기보다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에도 효과가 없네라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꾸준히 실천해야 점점 좋아지는 것이므로 지속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획한 것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주 한 번씩 자신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이번 주에는 얼마나 실천했을까? 어떤 점이 부족했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확인할 수 있으면 실천 과정이 더 즐거워집니다. 둘째, 함께할 사람을 찾으면 더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책임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더 쉽게 됩니다. 운동을 함께할 친구를 만들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작은 성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작은 성취를 인정받을 때 더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실천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보상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로 했다면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좋습니다. 독서를 꾸준히 했다면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작은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60대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독서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쁜 일상을 핑계로 책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주 읽은 분량을 기록하고 한 권을 완독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꽃을 사서 집을 꾸미는 작은 보상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독서 모임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에게 독서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보상을 활용하면 목표를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작은 보상을 정하고 그것을 동기로 삼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렇다면 목표를 방해하는 유혹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는 늘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쯤은 쉬어도 괜찮겠지, 다음에 다시 시작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어느 순간 계획했던 일을 아예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혹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율리시스 효과라고도 합니다. 영웅 율리시스는 항해 중 세이렌의 유혹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책을 세웠습니다. 자신을 배 기둥에 묶고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율리시스와 선원들은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두고 집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TV를 덜 보고 싶다면 리모컨을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간식을 줄이고 싶다면 군것질 거리를 아예 사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작은 환경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실천을 방해하는 유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획을 이루는 비결은 자신에게 딱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